안녕하세요, 강한분석입니다. NBA 8경기를 준비해 왔고요. 초안입니다. 내일 오전에 확정번이 올라갈 예정이고요. 분석 들어가 볼게요. 인디애나 대 애틀란타. 요즘 제가 축구 분석에 있어서 그 축구에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하고 있거든요. 뭐라 그러지? NBA는 최근에 잘 그래도 되고 있었고, 축구는 좀 자만한 감이 있어가지고 좀 칼럼도 많이 읽고 좀 뭐 해외 유튜브나 이런 거 좀 참고하면서 많이 이제 축구에 좀 시간을 쓰고 있는데, 귀신같이 이제 NBA 성적이 좀 떨어지네요. 하루가 48시간이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다시 그 균형을 좀 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디애나 대 애틀란타 들어가 보면요. 일단은 보그다노비치가 아웃이 떴고요. 뭐 디안드레 헌터가 진작에 아웃되어 있었고, 뭐 지난 경기에 뭐 못 날 것 같다 뭐 말이 많았는데 나와가지고 결국 별로 뛰지도 못하고 아웃이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캠 레디치가 들어와 있는데 GTD에 떠 있는 상황이고, 인디애나 같은 경우도 저스틴 할러데이가 아웃이 떴죠. 3엔드 자원으로서 상당히 아쉬운 공백이고, 마일스 터너도 GTD 떠 있는데 두 선수 다 출전 여부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뭐 가능할 것이다, 뭐 불가능할 것이다, 좀 애매한 상황인데, 일단은 어쨌든 저스틴 할러데이가 빠지다 보니까 이제 크리스 듀아르테가 좀 선발로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 벤치에서 괜찮았거든요. 벤치에서 괜찮았는데 다시 이제 선발로 좀 올라오게 돼가지고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캐리스 르버트가 좀 쉽게 야투감이 확 올라오질 않고 있어요. 기복이 좀 너무 심해 보이고, 뭐 사보니스가 지난 경기 잘했다고는 하나 오늘 경기에는 좀 쉽지 않은 사이즈인데, 더군다나 터너까지 빠진 다음에는 좀 이거 인디 정배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보그다노비치가 빠졌고 다른 선수들의 야투감이 썩 좋지 않았기 때문에 직전 경기는 해가지고 그랬던 것 같은데, 거의 뭐 보그다노비치 빠지니까 3점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애틀란타가 진짜 트레이 형 빼고는 뭐 케빈 허더도 그렇고 벤치에 뭐 갈리나리고 던질 때마다 팅팅 거렸었는데, 오늘 경기는 그 정도 수준이 직전 경기만 좀 부진했던 거니까, 그 경기 백투백이었던 점까지 감안한다면은 애틀란타가 아무리 보그다노비치가 빠졌다 하더라도 그래도 좀 더 유리한 경기를 될 걸 보이고요. 저는 이거 마일스 터너 결장시 애틀란타 역배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뭐 안 빠져도 애틀 쪽을 보긴 해요. 안 빠져도 애틀 쪽을 보긴 하는데, 빠졌을 때 더 좋다,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이고, 균점이 216.5인데 언더 봅니다. 양 팀 다 애틀란타도 이게 보그다노비치 빠지고 선발 라인업이 이제 좀 이렇게 가다 보니까 벤치가 약해요. 애틀도 이제 지난 경기는 특히나 이제 벤치가 많이 부진했었고, 어쨌든 한 명 한 명 이렇게 선발로 올라오는 게 크거든요. 사실 케빈 허드도 원래 이제 벤치에서 활약을 해줘야 되는데, 인디애나 같은 경우도 지난 경기 상당히 주전 라인업에서 몇몇 선수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벤치 싸움에서 결국 안 됐죠. 벤치에서 좀 약한 모습 보여줬고, 저스틴 할러데이까지 빠진 바닥에 크리스 듀아르테까지 올라왔잖아요. 벤치는 이제 맥코넬밖에 없어요. 뭐 마틴 이런 애들이 간간히 뭐 해주긴 하는데, 역시나 양팀 벤치가 좀 부진할 걸 감안하고, 감안한다면 216점을 기준은 언더 쪽이 더 좋아 보인다 라고 봅니다. 올랜도 대 덴버. 웰컴백. 요키치가 돌아왔습니다. 요키치가 돌아오자마자 지난 경기 마이애미를 잡았죠. 거의 뭐 마인을 그냥 거의 10점 차로 잡아버렸고, 여러 선수들이 부진한 가운데 있었어요. 요키치가 없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저는 요키치가 그냥 얘가 뛰는 거 하나만으로도 지난 마이애미 때 역배승을 봤잖아요. 물론 마이애미 쪽 주전들이 빠진 것도 감안했고, 얘가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다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다 해주니까. 입만 벌리고 숟가락 들어오는 걸 이제 받아 먹기만 하면 되는 다른 선수들이다 보니까 살아날 수밖에 없다. 뭐 기존에 부진했건 뭐건 기본적으로 들어오면 다른 선수들이 올라가는 건 당연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많은 이제 부상자들이 있는 올랜도고, 뭐
코렌소니가 돌아왔다는 점이 그래도 그나마 좀 위안거리긴 하지만 또 제일런 석스가 빠지게 됐어요. 물론 얘가 뭐 크게 막 경기를 뒤바꿀 정도로 뭐 중요한 지금의 상황은 아닌데 너무 이제 어린 선수고 해가지고 하는데 저는 이거 덴버 마인슨 봅니다. 마인슨 보고 215.5 기준 언더 사이즈를 보는데 지난 경기에 이제 뭐 밤바가 엔비드를 좀 상당히 고전케 했는데 오늘 경기는 제가 볼 때 쉽지 않아요. 뭐 프란츠 바그너도 상당히 좋은 활약했지만 에런 고든한테 지난 경기만큼 이제 좋은 활약을 보이지 못할 확률이 높고 지난 경기 특히나 이제 필라델피아 야투가 너무 썩었었어요. 근데 덴버에는 이제 벤치 하일랜드라는 자원도 이제 돌아오면서 충분히 이제 3점 슛을 던지면서 이제 득점의 생산성을 좀 더 올려주고 캄파조 같은 애들이나 이제 이런 애들도 초반에 상당히 부진했는데 최근에 야투감이나 여러 가지로 좀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모습에서 저는 덴버가 좋은 흐름 이어갈 걸로 봅니다. 덴마 알 수 없는 팀이죠. 워싱턴, 미네소타 두 팀 만났고 매치업상 상당히 어려워 보여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앤서니 에드워즈, 앤트맨과 만더블릿 이렇게 GTD에 떠 있는 상황이고 워싱턴은 뭐 특별히 없습니다. 원래 좀 빠져있던 뭐 하치무라 같은 자원들이 빠져있는데 뭐 베벌리도 빠져있는 이제 미네소타고 맥다니엘스, 벤치에 맥다니엘스까지 빠져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워싱턴이 좀 무난하게 잡지 않을까 싶은데요. 워싱턴이 좀 잡을 만한 경기지 않을까 싶어요. 미네소타는 어쨌든 간에 지난 경기 뭐 맥다니엘스가 반더블릿이 다 빠졌잖아요. 오늘 경기도 출전 여부가 불투명 상황에 앤트맨까지 지금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GTD 자원들이 다 나온다면은 그래도 좀 박빙으로 할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몇몇들이 빠질 가능성이 높다. 어쨌든 내일 라인업 쪽으로 확인을 해야겠지만 베벌리가 빠진 부분에서도 제가 볼 때는 브래들립이 있는 워싱턴 좀 크다고 보고 카렌서니 타운스나 뭐 지금 GT 떠는 앤서니 에드워즈, 디안젤로 러셀 거의 진짜 거의 미네소타의 빅3예요. 이 선수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카렌서니 타운스를 좀 제어해줄 내년 가포드가 있고 타운스가 그리고 최근에 파울 트러블이 좀 자주 걸려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자꾸 아웃이 됩니다. 그러니까 파울 관리가 좀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턴오버도 좀 많이 기록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된다는 좀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어처구니 없는 파울을 하면서 뭐 파울 관리도 안 되고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미네소타 쪽에 불안감이 있어요. 이거 워싱턴 원정화 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승리를 챙기기엔 좀 빡세 보인다라고 보고 일반승만 보도록 할게요. 일반승만 보도록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워싱턴은 지난 경기 벤치가 좀 마탱이 갔었죠. 뭐 베르탄스야 뭐 돌아오자마자 뭐 주접 떠는 중이고 헤럴이 좀 부진했는데 어쨌든 헤럴이 3점 야투나 뭐 2점 뭐 미드레인지를 던지는 선수도 아니고 골밑이잖아요. 금방 다시 좀 좋아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보스턴 대 필라델피아. 엔비드가 직전 경기에서 이제 올랜도에 밤바한테 살짝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경기에도 제가 볼 때는 고전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이거는 물론 제이슨 테이텀이 아직까지도 너무 안 올라오긴 하는데 너무 안 올라온 모습이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뭐 보스턴의 홈 경기인 점도 그렇고 필라델피아 벤치가 최근에 한때 필라 벤치가 괜찮았거든요. 불과 한 몇 주 전만 해도 벤치 애들이 이제 주전 다 빠진 상황에서 엄청 잘해가지고 막 계속 이기고 그랬는데 이제 와이 좀 마태에 갔다. 뭐 호크마즈 이런 애들은 그냥 거의 벽돌을 던지고 있는 수준인 모습에서 벤치 싸움에서도 이거 조시 리차드슨 이런 애들이 있는 저는 보스턴 쪽에 우위가 예상이 되고요. 뭐 로버트 윌리엄스 3세도 돌아왔고 조시 리차드슨 이런 애들도 벤치에 이제 돌아왔잖아요. 부상 최근에 있다가 보스턴 승 쪽을 보는 게 그래도 맞지 않을까 싶어요. 보스턴 승과 보스턴 2.5 기준까지 마인슨까지 그래도 해주지 않을까 싶은 경기고 그래도 불안하긴 합니다. 벤시모스 빠지고 풀라인업이잖아요. 분명히 이제 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엔비드의 좀 폼과 여러가지 봤을 때는 특히 필라의 벤치 아직까지 좀 정신 못 차리고 있다. 조지 니앙이나 뭐 이런 애들도 야투감이 좀 떨어진 모습이고 전 보스턴이 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할만하다. 약간 이런 느낌. 다섯 번째 경기 마이애미 대 클리블랜드. 클리블랜드가 확실해요. 진짜로.
세디 오스만과 이제 딘 웨이드가 빠진 상황에서도 댈러스 원정에서 거의 뭐 포르징기스가 아무것도 못했어요. 얘네 사이에 껴가지고. 사실 포르징기스도 사이즈로 보면 얘네한테 밀리지 않거든요. 근데 그냥 뭐 학살 당하는 좀 모습을 보여줬는데, 마이애미 같은 경우 이제 계속해서 버틀러와 뭐 뱀 아데바요, 타일러 히로가 GTD에 뜨고 있는데, 히로 같은 경우 제가 볼 땐 나올 가능성이 좀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마키 모리스가 좀 빠진 게 좀 아쉽긴 한데, 이거는 결장자를 좀 봐야 되겠는데, 그래도 일단 보면은 저는 클플 봅니다. 클리브랜드 프레는 근데 웬만하면 들어와요 진짜로. 계속 프레네요. 그런데도 뭐 사실 기준점을 높게 줄 수가 없으니까 뭐 이렇게 더 낮게 주긴 좀 애매하니까 이 정도 계속 주는데, 어쨌든 저는 물론 타이러 히로가 최근에 좀 빠졌던 경기에서 마이애미 벤치들이 뭐 힘을 내고 있긴 하거든요. 뭐 이런 선수들이 야투감이 상당히 좋아요. 벤치에서 지원은 분명한데 이 주전들의 부상이 문제입니다. 주전들의 부상. 덩컨 로빈스 계속해서 야투 막 왔다리 갔다리, 그냥 너무 지저분하다. 야투가 왔다리 갔다리,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막. 지난 덴버전에도 3점 하나 꼽았어요. 1쿼터인가? 하나 꼽고 하나도 못 꼽았던 것 같은데, 라우리도 어쨌든 그런 기복이 분명히 있는 선수고, PJ 터커가 그러면서 좀 득점력이 올라갔어요. 얘가 하도 안 되니까 득점력이 올라갔지만 얘가 뭐 많은 득점을 해줄 만한 선수는 아니고요. 분명히 지금 마이애미의 이 지미 버틀러의 존재는 상당히 큽니다. 버틀러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불투명 사이즈거든요. 이런 가운데서 못 나올 가능성을 충분히 생각한다면 7.5 프렌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올리언스 대 댈러스. 뉴올리언스 대 댈러스인데, 일단은 뭐 윌리 컬리스테인이 빠졌는데, 발란추나스가 지난 클리퍼스전에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어요. 브랜든 잉그램도 마찬가지인데 거의 그냥 던지면 다 들어가 3점이. 물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닉 바툼이나 클리퍼스 쪽에 이제 모리스가 빠진 게 상당히 아쉬웠는데, 이 경기는 일단은 뭐 포르징기스도 GTD에 떠 있고, 댈러스는 근데 뭔가 제가 볼 때마다 느끼는데 확실한 강팀의 이미지가 없어요. 확실한 강팀의 이미지가 좀, 예전이 좀 루카 돈치치의 그나마 좀 포르징기스가 이번 시즌에 좀 뭔가 업되는 느낌이 있었다고 저는 보는데, 지난 클리블랜드전 보면은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좀 고전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고, 뉴올리언스가 또 이제 프론트 코트진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상당히 강한 뭐 브랜든 잉그램이나 뭐 여기는 슈팅가드로 뜨는데, 어쨌든 뭐 조시아트, 발렌시아스 상당히 강한 상황에서 댈러스가 제가 볼 때는 윌컬 스탠드 빠지고 포르징기스까지 GTD 떠 있는 상황에서 분명히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나 뉴올리언스 홈 경기고, 티마주 이런 애들도 야투 기복이 너무 심하고요. 왔다리 갔다리 그냥 하는 모습이고, 지난 경기 이제 젤런 브론슨이 또 오랜만에 부진한 모습도 보였었고, 벤치에 또 누구야? 아무튼 간에 벤치 선수들의 득점 지원이 상당히 부족했던 댈러스거든요. 사실 브론슨이 계속 잘해줘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벤치가 약하다 보니까 다른 선수들이 별다른 모습을 못 보여주니까.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거는 3.5 뉴올리언스 프렌을 봅니다. 벤치에 뭐 에르난 고메스 이런 애들의 활약도 뉴올리언스가 괜찮고요. 니켈 알렉산더 워커만 좀 제발 이제 야투 중간만 해주면은 뉴올리언스가 잡을 수도 있는 경기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니켈 알렉산더 워커가 워낙 부진해가지고 까진 뭐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댈러스 정바야는 상당히 위험한 접근으로 저는 봅니다. 좀 위험해 보인다. 이렇게 봅니다. 7번째 경기, 미러키 대 샬럿. 일단은 메이슨 플럼리가 여전히 아웃이고, 미러키는 뭐 똑같죠. 똑같은 상황이고, 평소와 디빈첸조나 뭐 브룩 로페즈 빠져있는 상황인데, 일단 뭐 리차드슨이 올라왔는데 뭐 PJ 워싱턴이 뭐 다시 나오면서 스몰로 나올 수도 있어요.
미러키가 어쨌든 외곽 슈팅 허용률은 상당히 높은 팀이잖아요. 이제 드랍백 수비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올 수는 있는데 저는 다득점 봅니다. 일단 다득점을 보고요. 228.5 이게 올 시즌 지금 기준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난 시즌에 한 238점 느낌이에요. 그 정도로 이제 상당히 높은 기준점인데 오바 봅니다. 충분히 오버해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7.5는 좀 빡세긴 해요. 7.5는 좀 빡셉니다. 아무리 이제 미러키를 할지라도 샬럿의 뭐 테리 로저가 최근에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해서 좀 빡세긴 한데 쿤보를 막을 수가 없다. 쿤보를 못 막습니다. 지금 샬럿 라인업으로는 쿤보를 절대 막을 수가 없어요. 원래도 플럼리가 있어도 못 막는데 사실 지금은 거의 그냥 어린애들 놀이터 잠깐 뭐 동네 어른이 나오시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절대 막을 수가 없는 느낌에서 또 드랄레드까지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제어가 들어가 준다면은 그래도 이렇게 마인을 보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밀마옵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경기 LA 클리퍼스 지난 경기 이제 뉴올리언스한테 참교육을 당했었던 이제 클리퍼스인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마커스 모리스의 공백이 상당히 컸어요. 뒷바툼과 이 두 선수가 빠지다 보니까 수비적으로 상당히 뭐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그냥 외곽 탕탕탕탕 맞고 그냥 게임이 터졌는데 오늘 경기는 뭐 하클리스나 뭐 해리슨 반즈 뭐 마빈 베글리도 최근에 출전 시간을 좀 얻고 있었잖아요. 감독 교체 이후에 뭐 이런 선수들이 빠진 상황에서 백투백 경기라서 클리퍼스 일반 승배당에 저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2잖아요. 굳이 마인을 마인은 좀 최근 클리퍼스 경기력을 봤을 때는 좀 빡세 보이고 일반 승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백투백이고 빠진 선수도 많고 지난 경기 이제 좀 패배 좀 원인의 부분 상당 부분 좀 차지했다고 보는 뭐 모리스나 닉 바툼이었는데 모리스가 뭐 돌아오기도 했고 버스가 세크 잡고 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 NBA 초안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아침에 확정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